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애정 표현을 듣고 싶다면 사실은 직설적으로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억지로든 한 번 정도는 그래 사랑한다고 할게 가짜로도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왜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 로버트 글로버가 쓴 우리 한국명으로는 잘난 놈의 심리학, 영어로는 No More Nice Guy라는 책에서 주장을 한 착한 남자 증후군 중 비밀계약과 뒷바라지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밀계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계약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왜 내가 원하는 게 잘 들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비밀계약의 예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해 라고 연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상대방도 나의 마음처럼 나도 사랑해 라고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심리, 이걸 비밀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해 라고 애정을 쏟아주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경험을 해보면 여러분이 100번 사랑해 얘기를 해도 한 번 이야기 듣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그게 왜 그런지 알게 되실 겁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로버트 글로버는 이 잘난 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밀계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혼자만 하는 계약이라서 이거는 우리만 생각을 한 거지 상대방은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해해 주다 보면은 얘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혼자만의 계약이지 실제로 상대방이 알 수는 없어요. 야, 내가 10번 참으면은 너는 한 번 정도는 빨리 들어오는 거야, 이런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논의를 하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렇게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것을 충족하는 방식이 너무 미성숙해서 라고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계약이 성공할 수 없는 것은요, 이 로버트 글로버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상대방은 전혀 내가 그런 계약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막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혼자만 마음속으로 한 비밀계약이 성사되기는 당연히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이게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오해가 생기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데 내가 말을 안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날 보고 맨날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해.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도 있어. 얘가 뭔가 나에게 마음이 있나? 라고 정도는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여자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죠. 이 여자나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맨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서 밝은 인사를 하면은 내가 이미지가 좋아져서 뭐 고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비밀 계약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는지까지는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계약이 성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애정 표현을 듣고 싶다면 사실은 직설적으로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억지로든 한 번 정도는 그래 사랑한다고 할게 가짜로도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왜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애정 표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사랑한다라는 애정 표현이기보다는 나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는 자세나 태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걸 해준다고 해서 만족을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정확히 원하는 거는 얘가 단순히 사랑해라는 말을 하는 애정 표현이기보다는 나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는 자세나 태도를 원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나를 관심 있게 바라보려면은 필요한 게 뭘까요? 상대방이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나를 대할 수 있다라는 상황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마음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얘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강아지를 돌보거나 사람들을 대할 수 있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바쁘다 보면 강아지를 갖다가 잘 보살필 수가 없고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나 아빠라고 생각을 해보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바쁘면은 아무리 마음이 커도 잘 보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야근을 하는데 강아지를 얼마나 많이 만지고 사랑하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쉬기 바쁠 거고 이런 식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즉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상황적인 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애정 표현 문제에 봉착한 남녀 커플들을 보면요, 남친이나 여친이 매우 바빠서 연애를 정상적으로 뭔가 신경 써서 할 만한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귀찮아하고 밀어내기 바쁩니다. 근데 반대로 그 당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어때요? 연애를 신경 써주지 않는 남친이나 여친에게 항상 서운해하고 투덜대고 있을 가능성이 99.99%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인데,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더욱더 노력을 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관심만 받아보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믿고 노력하고 헌신하거나 아니면은 밀당만 하려는 행동만 하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음에 드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뒷조사를 했는데, 전에 만났던 남자가 너무 연락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매일매일 연락해주는 사람이 좋대, 이런 식으로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얘가 이상형이 그런 남자라고 하니까 내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모닝콜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 뭐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한테 혹은 어떤 남자에게 계속 모닝콜이 아침마다 와요. 뭔 이상한 정신병자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이런 식으로 단계를 맞춰 나가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뭐 이상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희소성의 원칙 등을 참고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저 해오던 방식대로 계속 노력만 하는 거예요. 같은 패턴으로 자기가 했던 방식이 선물을 하는 방식이면은 선물만 계속 해주고, 했던 방식으로 더 노력을 하고 더 헌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밀당만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방식으로만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버트 글로버가 얘기를 한 뒷바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든 더욱더 노력을 해서 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로버트 글로버는 뒷바라지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비밀계약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뒷바라지입니다. 이거는 여자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남자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남을 뒷바라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뒷바라지라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상대방이 그러면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인을 뒷바라지 하는 것은요, 사실 사랑이랑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는 것과 관계가 없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희소성의 원칙 영상이라던가 어머니 밥상 이론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뒷바라지만 계속 많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을 당연히 이해해주는 사람, 당연히 괜찮은 것처럼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연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 늦게 들어오는 거 한 번 딱 봐주잖아요. 그러면은 저번에는 되더니 이번에는 왜 또 안 된다고 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사 가거나 학교 가는 것도 원래는 9시에까지 학교에 오거나 회사에 와야 되는데 한 번 10시까지 봐줬어. 그러면 사장님 저번에는 10시까지 봐줬잖아요.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겠죠. 이걸 갖다 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철학이 흔들리면 그걸 공격하려고만 하지 실제로 이걸 봐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봐주면은 그게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 사람이 엄청 베풀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고.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일은 모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뒷바라지라는 것과 배려라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뒷바라지를 안 하게 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배려는 일단 첫 번째가 받는 사람이 원할 때만 줍니다. 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만 줘야 돼요. 이게 올바른 배려입니다. 두 번째, 주는 사람이 풍요로운 상황에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한 1,000억이 있어. 1,000원 정도 쓰는 거는 전혀 신경도 안 써. 그러면은 1,000원을 갖다가 몇 장 준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야 1,000원 줬으니까 막 100만 원으로 불려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겠죠. 우리 집에 쌀이 엄청 많아서 남아둬라. 그래서 남아도는 쌀 네가 가만히 놔두면 다 썩어서 없어지니까 네가 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배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조건이 없어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서 나중엔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뒷바라지는 정반대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상상해서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줍니다. 상대방이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걔는 맨날 연락해주면 좋다고 했으니까 내가 연락해주면 좋겠지, 이런 식의 뭔가 상상을 해서 내가 선물을 갖다 주면은 걔는 고마워하겠지, 우리가 상상해서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하는 정신에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잠잘 시간은 부족하지만 연락은 해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정신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짬을 내서 데이트를 해주고 연락해주고 그러면 언젠가는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나의 이런 희생 정신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비밀 계약이죠. 세 번째, 무의식 중에 많은 조건들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풀었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이만큼 희생을 했으니까 그만큼 돌아올 것이라고 반드시 생각하게 되겠죠. 이건 투자에 대한 회수 심리인데, 자기는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으니까 얼마나 큰 걸 줬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크게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만큼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뒷바라지와 배려의 차이입니다.